장화홍련전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원한을 가진 귀신이 사또를 죽게 한다. 이처럼 신임 지방관이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다, 실화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실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입증할 수 없는 불가지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믿으시나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조선시대 이야기를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있는 이승은입니다. 여름이면 방송국에서는 남양 특집을 기획하기도 하고 극장가에선 공포 영화를 개봉하기도 하죠. 이처럼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그 나름의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이 이야기들이 수행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괴담에 등장하는 귀신이나 괴물은 그 사회의 억압과 불안, 그리고 죄책감과 같은 병리적인 징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괴담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가 시대를 읽어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화홍련전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무려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편의 공포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평안도 철산 지방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 모티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철산의 한 고을에 신임 사또가 부임을 하면 항상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신임 지방관이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조선 후기 야담집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천예록에는 악취를 풍기는 괴물이 등장하는데, 그 괴물이 나타나면 고을에 부임한 수령이 10여일 만에 죽어나간다라는 설정은 앞서 소개해드린 장화홍련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무관의 앞에 나타난 이 괴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우야담에는 김효원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삼척부사로 부임했을 때의 일화가 보입니다. 그가 부임을 하자 아전들이 이 신임 부사를 관아가 아닌 다른 집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김효원은 관아를 청소하게 하고 혼자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날 밤 뜰에 푸른 불꽃이 한 점 피어오르는데 점점 그 크기가 커지더라는 겁니다. 김효원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푸른 불꽃이 천천히 사라지고 김효원은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다시 잠든 김효원의 꿈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남자는 자신을 이 마을의 성황신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사당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죠. 성황신은 조선시대 지역의 화복을 관장하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아마 나무 같은데 울긋불긋한 천조각 같은 것들이 매달려 있는 그런 그림이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성황신과 같은 지역의 토착신들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몽고군이 온양을 침략했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은 다름이 아닌 온양의 아전 출신 현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온양의 성황당이 이 전투를 음으로 도와준 공이 있다라고 해서 성황당에도 자귀를 하나 더 붙여주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역에 독립적인 신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 신격의 지역 내에서의 지배력을 인정해준 것인데요. 한편 조선이 건국되고 성리학을 통치의 이념으로 내세웠던 집권층은 이러한 지역의 신격들을 음사로 규정하고 하나씩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세종 때는 금성산과 태백산의 성왕신에 대한 제사를 금지했고요. 성종 때는 산천, 성황, 풍운, 뇌우 이렇게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신격들을 하나의 성황사로 수렴해서 재배치하고 나아가서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를 그 성황사에서 제사를 지내는 주체로 규정합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리계층은 여전히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들이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존재하는 기이한 무언가가 신임사또를 살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중앙과 지방, 수령과 향리, 성리학과 토착신앙의 대립구도가 상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귀신이 실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입증할 수 없는 불가지의 영역입니다. 영화학자 로빈 후드라는 사람은 공포 영화를 두고 억압된 것들의 귀환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요. 공포 영화 속에 있는 괴물들은 사회가 억압하려고 했던 타자들이고 우리에게 사회가 억압하고 있는 것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장소에서 일어난 궤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단순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나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억압해 왔는가, 무엇을 억압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